자, 중국이 인터넷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웃깁니다. 네, 이렇게 중국을 몰라요.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 당국이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노선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리 작업에는 전통 중국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 혁명 문화를 폄훼하는 게시물과 서방 문화와 역사, 식민주의를 칭송하는 콘텐츠도 포함이 됐는데 결국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류 사상과 역사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내용은 검열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검열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 시진핑 산하에 일종의 이제 별도의 판공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인터넷 판공실. 네, 그래서 이 판공실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관할하는 일종의 비서 조직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인 부서를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국무원이나 이런 현장에 있는 무슨 군대나 이런 게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시진핑 판공실이면 그냥 무조건 윗순인 거야. 직속이니까. 근데 시진핑이 이와 관련한 판공실을 무려 12개를 두고 있습니다. 판공실 자꾸 생겼지. 자꾸 생기는 거지. 그 대만, 홍콩 문제도 판공실에서 판공실이 하고, 하고, 네. 뭐 보안 문제도 하고. 그러니까 판공실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중국 관련이나 홍콩 관련 얘기 나올 때 다 판공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 입장을 발표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판공실이 무슨 대변인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무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공실이 12개가 있으면 사실상 장관 위에 장관이 12개가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판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터넷과 정보, 컨텐츠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중앙 판공실 안에 인터넷 판공실인 거죠. 그리고 이 판공실 밑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 기업이 아니라 그 정부가 광전총국이라고 불리는 광전총국. 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광파전시총국입니다. 줄여갖고 광전총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방송과 신문, 언론, 뭐 발행 매체, 인터넷 언론들까지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판공실 말을 듣고 하는 거죠. 시진핑이 사실상 방송 장악을 100%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도 완전히 장악해 있다 이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판공실 안에서 검열을 그동안 안 해온 게 아니야. 쭉 해왔는데 더 세게 한다는 거죠. 더 세게 한다고? 예, 그래서 일상적인 이제 위챗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키워드 검색을 해갖고 예를 들어 시진핑 이렇게 쓰는 순간 바로 금기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시진핑 바보라고 쓰는 순간 10분 안에 공안이 옵니다. 집 앞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이러한 비판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얘네들이 이제 이모티콘이나 한글로 한글을 배워갖고 한글로 시진핑 일자무식 막 이런 것들을 지네들끼리 주고받는데 이제는 해독할 수 없는 글을 올리는 유책까지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여기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웨이보에는 본인 글을 올리면은 지역까지가 표시돼요. 국내에 있는 애들은 본인 지역이 어딘지 그다음에 성급 시까지 다 표시가 되고 해외 중국인들 이용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웨이보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인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는 꼬리표를 달고 하는 거야, 애들이. VPN 없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는 댓글을 쓰잖아요. 그 댓글에도 그 작성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지역이 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말한 것처럼 VPN, 가설사설만 어떻게 우리 만리방법 때문에 그거 많이 썼거든. 그래서 또 그걸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뭘 했냐면 그 VPN, 가상 사설망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때려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걸리기만 하면은 그걸로 얻은 이익의 10배. 그리고 약 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등록을 다 말소시켜 버려요. 다시는 그걸 열 수 없게. 그거를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다 때려잡고 있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컨텐츠를 때려잡는데 뭐 채팅 때려잡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말이지.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방송,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쪽까지도 다. 전부 다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즉 게임은 이미 뭐 다 검열 당한 그렇죠. 상태고. 그래서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뭔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심고 있는 방송 컨텐츠까지도 다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미 오랫동안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경상북도 T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중국 아닌 사람도 사람들한테- 있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벌써 잡혀갔어요. 죽었어요. 네. 화병 나서 아니, 죽었어요. TK에서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TK에서 아닌 사람도 있죠. 네. 정말 우리 그거처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중국 내에서 중국이 전체 큰 T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시진핑 중국이 그래서 난리잖아요. 감히 중국한테 이것들이 이게 먹히는 게 중국은 TK의 확장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전파 총국에 대한 비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파 총국이 본격적으로 지금에 있는 검열을 비롯한 기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절이 2015년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시진핑 집권 2기로 직전에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터져 나왔던 방송 스캔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게 처음으로 권한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터져났던 방송 스캔들이 CCTV 아나운서들은 전부 고관 대작들 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정치인들, 링지와를 비롯해서 군벌들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CC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나 출연 패널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애인으로 삼고 따로 동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스캔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여기에 엮여져서 날아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링지와 같은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 방에 후진타오의 세력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잡혀가고 아나운서들이 바뀌고 막 해고당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너무 열심히 이와 같은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 당시에 내천 씨라고 하는 그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국장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전총국은 신문 기사들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CCTV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내부에서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 담당하는 애한테 이걸 시킨 거야. 근데 얘가 정말 선택적으로 처리를 잘했어요. 선택적으로 네. 처리를 잘했다 하면 친시진핑 계열 스캔들은 덮고 그렇지. 반시진핑 계열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터뜨려가지고 압류. 나중에 이걸로 감사를 받아서 사글이 그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게끔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해부터 이 국가신문출판 총광전 총국이 방송 TV를 관할하게 됩니다. 2015년 4월부터 이게 되게 된 거죠. 2015년 4월에 CCTV 회장으로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스캔들을 선택적으로 잘 덮었어.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여기에서 광전총국 국장 및 서기를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그 시기 때 국장이 됐을 때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권영세와 차은택이 한국의 한류 컨텐츠를 갖고 광전총국이라는 딜을 쳤다. 그때가 또 요 시기입니다.
이 친구가 한류 콘텐츠를 혼자 먹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있는 콘텐츠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얘 권한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같은 느낌이네요. 검찰은 검찰인데 방송가의 검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권한이 커지면서 뭘 하고 있냐면 중국의 소리라고 하는 방송의 일종의 방송을 통합하고 있어요. CCTV 전 채널에다가 중국 라디오 관련된 채널, 해외 인터넷 채널과 위성 채널을 다 포함시키고 거기에 신문 잡지를 섞어가지고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을 옹호하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게 목소리를 통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전부 검열하고 검열해서 떨어지면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안게 된 거예요. 실질적인 중국 문화 컨텐츠의 제왕이 된 겁니다. 이 아부꾼 시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중국의 문화 컨텐츠 사업 전반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문화 컨텐츠 사업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2016년도하고 지금 2022년도하고 중국의 문화 컨텐츠 매출 수는 20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방송, 광고, 뭐 잡지, 신문 이거를 다 합치잖아요. 영화 이걸 다 합치잖아요. 시장 규모가 거의 2,000조 원 수준이에요. 1년에. 근데 여기에 대한 권한을 얘가 다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매우 충성스러워요.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하게 이거를 때려잡고 있다 보니까 방송이 심의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중국인들도 야 우리 중국 하지만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은 드라마가 너무 구려. 왜냐면 너무 그릴 수밖에 아프죠. 없는 게 절대 얘네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유도에 의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몇 키워드들이 있어요. 귀신, 동성애, 마약, 성매매, 외계인, 종교 뭐 이런 우리는 안 되겠네. 우리는 모든 데 우리는 안 되겠네. 이게 모든 데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연녀 절대 안 되고 바람둥이 절대 안 되고 잘생긴 남자 절대 안 돼. 네. 그 잘생긴 것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렇지. 생긴 아이돌. 남자가 여자처럼 잘생긴 거 절대 안 돼. 우락부락하게 잘생겨야 되는 거야. 아, 싫어. 그래서 사후세계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 귀신이나 부정된 종교를 믿어가지고 거기에 현혹되는 거 안 돼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지. 우리나라 자체가 안 되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속적인 상황이나 드라마, 심지어 뉴스까지도 중국에서는 이게 아예 금기 시대가 가고 돼야 있다는 되겠네. 거죠. 왜냐하면 사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저게 뭐지 이러고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거든. 그렇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러면서. 왜냐면 중국은 과거에 이제 문화혁명도 했었지만 문화혁명 이전 시기에 천국이 많은 이유가 과도한 종교와 사설 종교들이 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갖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중국 안의 진리는 공산당밖에 없고 공산당의 중심은 시진핑이다. 이걸로 몰아가야 되는 거야. 문제는 이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도 좀 신성화를 시켜야 돼. 신격화를 시켜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요소들을 다 제외해버리니까 뭐 얘기를 할 만한 건덕지가 안 되는 거야. 뭐 만들 수가 없겠고.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장사는 해야 되잖아. 중국 인민들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장사는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짬뽕시킨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과 외계인이 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매매가 일어나고 동성애를 하게 돼. 이런 방식으로 초엽기적이면서 초하이브리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드라마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랬을 텐데 지금은
경이나 명신이나 최은순을 보니까 뭐 그런 게 왜 안 되겠어. 이렇게 범죄자들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영부인이라고 야 외교관관 마음에 드네? 나무 잘라버려야겠네? 팡빼 이런데 난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중국의 방송 매체들이 옳았구나, 소재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속 관련된 내용들이나 무속 관련된 드라마들,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들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이봐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 이래서 한류가 독인 거야. 이래서 한국 BTS는 안 돼. 남자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기니까 동성애 문제 일어나고, 맨날 이렇게 유약한 남자들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 생기는 거 아니야? 요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 전 근대적인 방송에 대한 그 패턴과 그다음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혐오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하고 중국하고 저질 콘텐츠 생산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유하고 있는 짓거리들, 용산 이전이라든지 뭐 공간,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그 무속과 관련된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이 단호하게 비난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안 나서도 중국 방송만 받았어도 야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나중에 봐봐요 막 강시 선생 막 이런 거 내세우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취임식에서 저거 하고 있잖아, 저거 팔케문이 저 돌아가는 거 봐봐, 저거 옛날에 우리가 하던 식이잖아, 저 옷 색깔 봐봐, 저 영환도사 색깔이잖아, 이래 가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폄하하는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개방되어 있는 중국의 인터넷 하에서 모든 걸 다 가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소재들을 배제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타깃이 필요하겠죠.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거를 비난하면서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진 배우가 하고 있는 지금부터 쇼타임 이런 드라마는 중국이 무조건 사갑니다. 그래서 귀신 부리고 막 공권력 우습게 알고 무능한 공권력을 귀신으로 해결하는 거 일단 틀어줘요. 그리고 욕하는 거지. 한국은 실제 이러고 있다니까. 무당이 대통령 하고 있잖아. 영부인 하고 있잖아. 요런 류의 씹을거리로 전락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경찰, 검사, 귀신 드라마들이 전부 다 나와 지금. 신규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주제가 경찰, 검사 아니면 귀신이에요 지금. 도사님 좀 만나요, 송 작가님. 이라고 티파니 블루님께서. 네. 감사합니다.